꼭 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수업 주제는 직업 윤리와 직업인의 권리입니다. 먼저 직업 윤리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2009년 1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실은 US 항공 소속 비행기가 이륙 직후 새 대와 부딪혀 양쪽 엔진이 꺼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장인 채슬리 설리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관제사와 교신을 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착륙할 공항을 찾았지만 고도가 너무 낮아 공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위에는 빌딩과 주거지가 많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강에 비상착수를 시도하였고 놀랍게도 비상착수 과정이나 구조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비행기가 이륙해서 비상착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분 28초. 탑승객 전원이 구조되는 데까지는 24분에 불과했습니다. 무사히 비상착수를 했지만 당시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간 겨울철이었기에 구조 작업이 조금만 지연됐다면 탑승객들이 저체온증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승객을 구하기 위해 긴급히 구조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구조대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 역사상 이런 위기 상황을 무사히 극복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그것은 비행기 기장, 부기장, 승무원, 승객, 관제사, 그리고 허드슨강 주위에 있는 페리 항해사, 뉴욕 비상관제센터, 911 구급대원 등 모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승객들을 허드슨강에 안전하게 착수시킨 채슬리 설리는 이 상황에 대해 모두가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대비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모여 기적을 이루기도 한다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세월호 사고 대처 과정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만약 승무원들과 재난 시스템 관계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면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첫째,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 윤리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직업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직업 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직업 윤리의 종류는 일반적인 윤리와 직업별 윤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윤리는 모든 직업인이 지켜야 하는 윤리이고 직업별 윤리는 직업마다 다르게 요구되는 윤리를 말합니다. 다양한 직업 환경의 특성상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 윤리의 기본 원칙을 알아봅시다. 첫째, 객관성의 원칙.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둘째, 고객 중심의 원칙. 고객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 중심, 실천 중심으로 일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셋째, 전문성의 원칙. 자기 업무에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정직과 신용의 원칙.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하고 본분과 약속을 지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공정 경쟁의 원칙.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 윤리를 실천한 예를 알아볼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 영화로도 소개되었던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벗겨준 변호사. 직업 윤리를 어긴 예를 알아봅시다. 일부 스포츠 선수가 대가를 받고 승부를 조작한 일. 농약 및 살충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을 생산, 유통한 사람들. 바람직한 직업 윤리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명의식. 자신이 맡은 일은 하늘에 의해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둘째, 천직의식. 자신의 직업이 자기 적성에 꼭 맞는다고 여기며 성실히 임하는 자세. 셋째, 직분의식. 자신의 직업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일하는 자세. 넷째, 봉사의식. 자신의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 봉사하고 실천하는 자세. 다섯째, 전문가의식.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갈고 닦는 자세. 여섯째, 책임의식. 자신의 직업 생활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 자세.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바람직한 직업 윤리를 알아볼까요? 소명의식, 의사로서 헌신하면서 살 거야. 천직의식, 의사로서 일하는 나는 정말 행복해. 직분의식,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야. 봉사의식, 의료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해. 전문가의식,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해. 책임의식.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야지. 직업인의 권리란? 직업인이 자신이 일하는 과정 및 일한 것에 대해 제대로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접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직업인은 직업 윤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직업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최저임금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을 보면 만 15세 이상만 근로가 가능하며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최저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정상급여의 150%를 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 1회 유급 휴일을 받으며 위험한 업무, 유해 업종은 근로 불가이며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청소년이란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반드시 잘 알고 있도록 합시다. 문제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알아봅시다.
문제를 듣고 OX를 맞춰보세요. 응답 시간은 3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청소년의 경우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는 원칙적으로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3세에서 15세 청소년의 경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급여는 부모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돈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급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청소년은 PC방, 만화방, 유흥주점 등과 같이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한 달을 채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활동을 통해 직업 윤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활동 1. 아래 기사를 보고 직업 윤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가난해서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의사는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환자의 말을 듣고 처방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차도가 있을 것이니 며칠 뒤에 다시 찾아주시오. 돈이 없어도 되니 꼭 오셔야 하오. 1959년에는 국내 최초로 간의 70% 이상을 드러내는 간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하는 등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의료보험의 모태가 된 의료보험조합을 처음으로 만든 이도 그였습니다. 1995년 12월 84세로 생을 마감할 때 그에게는 집 한 채도 죽은 후에 묻힐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위의 기사는 직업 윤리가 잘 지켜진 사례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직업 윤리가 잘 지켜진 예와 지켜지지 않은 예를 3가지씩 기록해 봅시다. 활동 2. 자신의 미래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 윤리 작성하기. 보기에서 나의 미래 직업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직업을 기록해 봅시다. 표에 희망 직업이 없다면 직접 기록해 주세요. 운동선수, 교사, 크리에이터, 의사, 요리사, 경찰, 과학자, 가수, 연예인, 군인, 승무원, 간호사, 프로게이머, 제빵사, 건축가, 법조인, 공무원, 패션 디자이너, 엔지니어, 헤어 디자이너, 호텔리어, 회계사, 로봇 개발자, 보안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VR 제작자 등 직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 감사, 겸손, 공감, 공평, 관용, 믿음, 배려, 보람, 친절, 성실, 신중, 신뢰, 양심, 예의, 용기, 유머, 이해심, 인내, 자신감, 정직, 존중, 책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관심 직업의 직업 윤리를 작성해 봅시다. 관심 직업, 크리에이터, 1순위, 성실. 시청자들과의 약속된 날짜에 영상을 업로드한다. 2순위, 예의. 구독자를 존중하며 나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순위, 정직. 잘못된 정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대학 재학생 600명과 기업 인사 담당자 100명에게 취업할 때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취업에 가장 필요한 자질로 외국어 능력을 꼽았지만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직업 윤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직업 윤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빠르게 연결되는 사회인 만큼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을 만드는 연구자의 직업 윤리가 잘못됐다면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첫째, 직업 윤리의 의미, 종류, 기본 원칙, 바람직한 직업 윤리와 다양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둘째, 직업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알고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10계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업 윤리와 직업인의 권리를 알고 미래의 직업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이상으로 직업 윤리와 직업인의 권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